자, 두 번째 주제였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첫 전기 영화였죠. 오펜하이머. 실제 인물 오펜하이머를 잘 담아냈을까요? 인물 오펜하이머에 대한 놀란 감독의 시각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영화 개봉 시기와 맞물려서 놀란 감독의 인터뷰 영상들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인상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놀란 감독은 내가 관심 있는 인물은 결함이 있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문제적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이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상황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그 인물을 관심 있어 하고 영화에 그려내는 이유는 그 인간을 이해하고 싶어서다. 옳다라고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인간이라고 하면 한 가지로 정의 내리지 못할 어떤 그런 부류의 그렇죠. 인간을 얘기하시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의 우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치 않은 거죠. 모든 존재가. 너무나 복잡하고 결함 없는 사람 없고요. 살다 보면 누구라도 갈등 상황에 직면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죠. 선택을 하면 반드시 또 그 선택에 따른 어떤 결과, 책임져야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항상 갈등과 선택과 결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에서 인간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결함이 있는 문제적 인간이고 또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가진 시대적 상황 이런 것을 그려내는데 정말 최고의 인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든 소설이든 어떤 이 서사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그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사고를 더 확장시키면 그래서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그리고 내가 이 오펜하이머를 제대로 한 인간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어서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를 픽하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모든 이 관객들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영화관을 나섰을 거라고 전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펜하이머라는 이 영화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원작이 있었기 때문에 오펜하이머에 대한 전기를 가지고 원작을 삼아서 굉장히 오펜하이머를 실질적으로 영화에서 실제에 맞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결함 뭐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나.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으로서 이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굉장히 고급 교육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천재성을 가진 그런데 이제 굉장히 소심하고 성격도 조용하고 다른 사람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근데 머리는 정말 좋아서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고 단순히 과학자로서만 천재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조류에 따르는 철학 공부나 이런 철학에도 심취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노력도 하고 정말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도 맞지 않을까요? 훌륭한 학사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좀 뛰어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 청문회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물론 이제 뭐 영화 속에 약간 뭐 픽션이 곁들여져 있겠지만 어쨌든 보통 인물이 아니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놀랐던 게 이러한 그 오펜하이머의 그 고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상에 이르렀고 그런 고뇌에 찬 표정 이런 표정 눈빛 이것을 과연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를 킬리언 머피로 이제 보여준 것인데 킬리언 머피는 그 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에서 악인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덩케르크에서 병사로 나왔죠. 군인으로 나왔죠. 주연급은 아니고 조연급으로 나왔었죠. 나왔는데 킬리언 머피의 그 눈빛 인상을 보면 굉장히 좀 3차원적이에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막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눈빛이나 눈 색깔 이런 거에 좀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배우거든요. 킬리언 머피가 굉장히 오펜하이머의 역할을 굉장히 그 표정과 눈빛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흑백과 칼라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이 너무 좀 와닿더라고요. 3부에서 흑백과 컬러의 조합을 쓰고 있어요. 제가 관전 포인트 세 번째로 그거를 네, 꼽았는데 놀란 감독에 의하면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시선이 컬러일 때는 오펜하이머의 시선으로 영화의 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흑백일 때는 제독, 스트로스 제독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펼쳐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그 시차도 있죠. 컬러일 때는 과거의 얘기고 스트레스 제독의 청문회는 현재의 얘기고 이제 이런 대비를 줘서 인물의 어떤 성격도 보여주고 이 시점도 보여주고 관점도 보여주고 이런 차이를 놀란 감독의 특유의 연출력인 거죠. 예. 전작에서도 쓴 적이 있고요. 영화를 워낙 잘 만드니까 이제 할리우드 제작사에서도 아예 제작의 정권을 주는 몇 안 되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그 오펜하이머 영화는 사실상은 좀 호불호가 엇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음악도 많이 나오고 편집도 굉장히 과거 현재를 교차해 가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나 어떤 교차 편집 그런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작가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관전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꼽은 게 음향입니다. 잠깐만요, 작가님. 두 명 얘기해야 되죠. 여기 음향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둥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네, 음악적 효과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음향 효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놀란 감독의 주특기이기도 하고 오펜하이머에서 굉장히 특유의 연출력으로 그 음향 효과를 어떻게 썼냐면 오펜하이머의 심리를 전부 음향으로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막 지금 지옥 같고 너무너무 막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변호사님이랑 사회자님께서는 어떤 상태가 되세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긴장되고 지금 미칠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번 답변해 볼까요? 네. 저도 쿵쾅쿵쾅 거릴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 장면도 거기에 속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네. 한번 불쑥 끼어들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킬리언 머피가 어느 장소에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발을 동동동동동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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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그 연설할 때, 네. 맞아. 그 장면이 저도 그런 묘사였구나라는 걸 지금 설명해드리니까 약간 네. 좀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 되냐면요. 주변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너무 긴장돼 있고 지금 너무 내가 마음이 힘들면 음소거가 됩니다. 주변은 너무너무 시끄럽지만 나 스스로는 이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킬리언 머피가 굉장히 최고조의 어떤 심리적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놀란 감독이 음을 소거시켜 버려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트리니티 실험에서 이제 원자폭탄이 터지고 핵구름이 만들어지고 쓰고 고글을 쓰고 이걸 보고 있잖아요. 빛이 막 퍼지고 막 난리가 났죠. 킬리언 머피 원샷으로 줌인 해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없어요. 화면의 전체가 이 반사 빛을 통해서 터졌구나를 알려주는데 음을 소거시켜 버려요. 지금 말씀하셨던 연설 장면에서 사람들이 막 발로써 환호를 해주죠. 근데 입장을 할 때요, 킬리언 머피 입장을 할 때 음이 소거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 심리적으로는 그 상황이 그 복잡함으로 다가오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음향 그리고 되게 시끄러워요. 놀란 감독은 굉장히 음향을 크게 써서 만약에 고막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스피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좌석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이제 음향으로서 인물의 심리 묘사를 굉장히 탁월하게 해냈다라는 게 관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사회자님 네. 거기서 트루먼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네. 게리 올드만.
저는 딱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기 전에 출연진을 봤는데 게리 올드만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왜냐면 뭐 레옹이나 또 최근에 뭐 슬로우 호시스 같은 영화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드라마에 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또 왜 이걸 주의 깊게 봤냐면 그 게리 올드만의 마지막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끝으로 은퇴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더 반가운 마음이 좀 들었던 게 사실인데, 그걸 좀 짚어주시니까 변호사님. 은퇴가 반갑다고요? 아니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시는 게 반갑고요. 자, 오늘은 저 귓구멍이 막힌 변호사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자, 다음 질문 갈까요? 잠깐은 그 네. 오펜하이머 역을 한 킬리언 머피 외에 다른 어떤 배우의 연기가 눈에 딱 들어오시던가요?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역시 키티 오펜하이머입니다. 네, 와이프로 나온 뭐랄까요? 오펜하이머를 아까 완벽한 인간이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에 필적할 만한 부인이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오펜하이머도 여성 편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키티 오펜하이머가 네 번째 남편이에요. 그것도 그쵸, 심상치 않은 네, 이력이죠. 범상치 않은 네, 어떤 범상치 뭐 않은 이력이긴 한데 사생활을 갖고 계셨던 네. 분이죠. 근데 그 남성 편력이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뭐 사별도 했고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키티를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오펜하이머를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때 그 유학을 가서 영국에서 인정을 못 받았죠. 수학도 못하는 사람, 뭐 실험 다 끝났는데 너는 실험실 치우고 있어, 뭐 이렇게 교수가 대놓고 막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닐스 보어라고 하는 좋은 교수를 만나서 또 이제 괴팅겐을 독일로 넘어가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영국에서 이 사람이 영화 초반에 나오죠. 굉장히 우울증과 향수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 자기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결함이라기보다는 좀 나약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면모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저는 그 완벽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걸 또 결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냥 평범한 어떤 인간의 모습은 갖고 있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나약함을 키티가 보완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청문회 때 사람이 당연히 약해지죠. 내 삶이 평가받고 지금 내가 다시 보안 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고, 내 삶 전체가 부정당할 수 있고, 많은 동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있고, 인간적으로 정말 완전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키티가 옆에서 당신 뭐하고 있으니? 싸워야 된다고 막 힘을 주기도 하고 약간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였냐면요, 변호사조차도 이 사건에 이 청문회를 열게 된 배우를 다른 사람 A가 그랬고 B가 그랬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키티만이 스트레스 제독이었어. 그 사람이 범인이야. 굉장히 판단력도 뛰어나고 직관력도 있고 이런 걸로 저는 보여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마지막에 거의 끝장면에서 텔러라고 하는 오펜하이머를 배신한 척을 두고 있는 동료였죠. 네, 동료가 전 어떤 장면인가 알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악수를 권했는데 오펜하이머는 그냥 악수해줘요. 키티는요, 눈으로 얘기해요. 어디 있다가 손을 내밀어? 네가 어떤 인간인데, 이걸로 이제 눈으로 말할 수 있는 만큼의 카리스마를 가진 여자고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검사로나 청문회 때 검사 역할을 했던 로비라고 하는 그 검사가 이제 키티를 상대로 질이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지지하는 눈빛도 보였고요. 갖고 놀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검사님 질문의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와 뭐라고 표현할까요? 당당함. 네, 당당함이죠.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여성 역할이었는데, 저는 어떤 위대한 성취를 보인 사람이 만약에 남자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여성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 그게 어머니든 아내이든 그거를 또 한 번 보여준 인물이 아니었나. 그 영화에서 그려진 오펜하이머의 부인의 대사 연기 이제 해석을 해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트루먼 대통령과 이제 오펜하이머가 만나서 하는 얘기, 뭐 내 손에 피를 묻힌 것 같다고 하니까 그 결정은 내가 내렸는데 무슨 찡찡이 같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나온 얘기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 부인의 모습이 실제 부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 영화에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부인의 모습을 만든 측면이 있지는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기존에 없던, 역사에 없던 인물은 그 스트로스 제독의 보좌관으로 나왔던 네네. 젊은 청년 하나였대요. 네네네. 나머지는 전부 다 실존 인물이었고. 근데 원작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전 노력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많이 이렇게 인물을 죽였다 그럴까요? 그래서 키티하고 그 진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진은 정신과 의사였고요. 키티도 생물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활약상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증을 각 인물마다 고증을 정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 에피소드 자체는 만들어진 걸 수 있겠으나 그 인물이 가졌던 어떤 성향과 성격과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사실 위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변호사님, 아까 제가 게리 올드만 얘기했잖아요. 변호사님은 특별히 좀 다른 배우들, 기억에 남는 배우들 연기가 좀 어떤 게 일단 있어요? 우리 이제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네. 이제 제독 역할을 하고 이제 오펜하이머를 저격하는 역할 실제 인물을 맡았는데 굉장히 연기가 훌륭했다. 그 외모에서부터 멋있어 보이는 건 다 배제를 하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줬다. 맨하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대령 역할에 맷 데이먼이요. 맷 데이먼은 너무 우리 친숙하고 너무 반가웠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의 이제 뭐 영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건 없으셨나요? 자,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영화 됐을 때 그냥 그 사람의 서사를 그대로 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천재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내서 굉장히 즐겁고 고마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특별히 클로징 멘트로 이렇게 한 건 없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전작이 테넷이라는 작품이었어요. 테넷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고 그 오펜하이머가 다음 작품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만약에 이것이 다음번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작품은 저는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 말미에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 한 명 언급이 됩니다. 저는 그분이 다음 작품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누구일까요? 저는 작가님의 두 작품으로 얘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영화에게 세상을 묻다. 안녕을 위하여. 이 두 가지인데요. 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보편적인 가치, 개인이 가져야 될 안녕을 위하여.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책 내용 맞죠? 네, 맞아요. 또 센스 있게. 정답 알려주십니까?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닌 게 나을 것 같은데. 뭔데요? 잠깐만. 궁금해서요, 저도. 누구였죠? 존 F 켄. 맞다. 세 명이 제독 청문회에서 맞아. 반대표를 그 중에 네, 그 중에 한 명이 아, 매사추세츠의 맞다, 젊은 맞다. 의원이 던졌습니다. 누군가? 존 F 케네디입니다. 네. 네. 저는 아마 염두에 두고 그걸 넣지 않았을까?